설명드린 내용이 좀 어려운 거라서 정리를 해보면 C++에서 우리가 변수는 무조건 L-value예요. 무조건 L-value. 심지어 R-value를 받은 R-value 참조 변수도 L-value입니다. 그래서 R-value를 받았지만 그 안에서 R-value로 사용하려고 그러면 뭘 해줘야 돼? std move를 해줘야 그게 R-value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L-value, R-value 개념은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동 개념은 이제 동적 할당하는 포인트 타입의 멤버 변수가 있는 클래스만 필요한 거예요. 모든 애들이 이동 대입 연산자를 만든다고 해서 이동 생성자를 만든다고 해서 복제보다 효율적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 생성자가 이동 대입이 필요한 경우만 있고 그게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벽 포워딩이라는 게 있는데 완벽 포워딩은 함수의 인자로 받은 것을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면서 값 분류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인자 받은 걸 또 다른 함수의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포워딩 한다고, 포워딩. 근데 L-value 받으면 L-value로, R-value 받으면 R-value로 그 전달하고 싶은 거가 완벽 포워딩입니다. 그래서 완벽 포워딩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그 인플레이스 개념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스 이해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실제 인플레이스를 그러면 언제 쓰냐면은 객체를 인자로 생성해서 푸시백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엔 푸시백 하지 말고 인플레이스 백 하면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뭘 생성해요? 뭘 해요? 객체를 생성할 때 필요한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이스 개념이고 이 인플레이스를 실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변 인자, 인플레이스 뉴, 완벽 포워딩 요 개념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보여드렸던 슬라이드하고 요 슬라이드를 약간 수정했는데 그때는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스마트 포인터가 예시로 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고 스마트 포인터가 있더라도 스마트 포인터로 있으면 걔가 그 딥커피를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스마트 포인터는 이 예제에 적절한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S3 벡터 같은 거를 내가 멤버 변수로 유지하면은 내가 동적 배열을 유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S3 벡터를 유지하면은 빅5를 안 만들어줘도 되는 거고 대신 그 빅5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디폴트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게 룰 오브 제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깊은 복사를 해주는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이제 제로 규칙입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범용 프로그래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범용 프로그래밍 하면 두 개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있고 범용 클래스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범용 함수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타입을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범용 함수는. 그런데 범용 함수는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한 함수로 다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함수에 적합한 애들만 여러 개를 다양한 애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처리해 주겠다는 건 아니고 반면에 범용 클래스는 멤버 변수 중에 특정한 타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타입이든지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범용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범용 클래스는 유지하려는 타입에 대한 제한을 보통 안 해요. 존재하는 모든 타입을 다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SCD 벡터라든지 스택 뭐 이런 애들이 범용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어야 범용 프로그래밍 하는 건 아니고, 객체 지향에서 상속을 통해서 다양성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 자체도 범용 프로그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 함수는 하나의 인자만 받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인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애완동물은 다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펫의 자식 클래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양한 애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이 클래스의 경우에도 펫에 유지할 수 있는 건 제한이, 그 모든 애완동물 다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 상속을 이용하면은 그 자체가 또 범용 프로그래밍이 된다는 겁니다. 범용 함수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면, 이런 max는 정수를 2개 받아서 더 큰 값, 그 더블 2개 받아서 더 큰 값, 이런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인트 받는 거, 더블 받는 거, 스윙 받는 거, 뭐 하면은 여러 개를 정의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범용 함수면은 max를 하나만 정의해 가지고 다양한 타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용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의 함수만 만들기 위해서는 인자가 달라져도 뭐는 달라지면 안 돼. 몸체는 달라지면 안 돼요. 알고리즘 자체는 같아야 돼요. 그래야 범용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범용 함수가 아니라 알고리즘이 달라져요. 타입이 달라지면은 이름은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범용 함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다중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중정의. 그래서 요런 애들 add 하는데 정수를 더하는 것과 문자를 더하는 거는 알고리즘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저런 애는 범용 함수로 만드는 애가 아니라 뭘 하면 돼? 다중정의하는 거예요. 같은 이름을 쓰는데 내부 내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범용 함수라는 건 다양한 타입의 인자를 받는데 뭐가 같아야 돼? 알고리즘이 같아야 돼요. 하나의 함수로 다양한 타입의 인자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여러 개를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드는 거예요. 스택, 이런 범용 클래스는 이제 하나를 유지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함수들이, 메소드들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모든 메소드들이 타입이 바뀌더라도 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SCD 벡터를 만드는데 푸시백을 구현하는데 학생일 때 다르고 문자일 때 다르면은 저거는 안 되는 거죠. 범용 프로그램에서 범용 클래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로 만든다는 건 다양한 타입을 유지하는데 그 타입을 처리할 모든 메소드들이 다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범용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문법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요거 추가한 내용인데, 사용할 타입을 고정하지 않고 타입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구현한다는 거예요. 타입 매개 변수. 원래 우리가 구현할 때는 int면 int, double이면 double, swing이면 swing을 써서 구현하죠. 근데 범용 프로그래밍은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특정한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지 않고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러니까 타입을 고정하지 않고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범용 함수를 만들면 그 위에다가, 함수 정의 위에다가 템플릿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꺽쇠 안에다가 타입 매개 변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타입 네임 T, 클래스 T. 원래는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썼었는데
이제 C+11 되면서 클래스 대신에 타입 네임을 쓰게끔 바꿔놨어요. 왜 저렇게 했냐면 클래스를 쓰게 되면은 타입 매개 변수로 올 수 있는, 타입 인자로 올 수 있는 게 클래스로 제한된다고 느껴지는데, 실제 나중에 저 t로 우리가 뭐도 올 수 있냐면 구조체 변수도 올 수 있고 객체 타입도 올 수 있고 원시 타입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라고 쓰는 건 좀 혼란스러우니까 이제는 클래스 대신에 타입 네임을 쓰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입 네임 t하고 t를 이용해서 함수를 정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클래스를 정의하면 됩니다. 이 타입 매개 변수는 하나만 정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필요한 만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많이 정의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하나 아니면 둘만 해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는 저처럼 TUV처럼 단일 문자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은 어떤 긴 이름 써서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타입 이름이니까. 변수 이름은 이 변수에 저장할 데이터가 뭔지 나타나기 위해서 balance, amount, name, 이런 걸 쓰잖아요. 변수 이름으로. 그런데 타입에는 뭔가 길게 써서 얘가 뭔가 나타낼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프로그램에서 보통 단일 문자, 대문자 문자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t를 많이 썼어요. 타입의 t니까 t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 매개 변수를 그냥 일반 멤버 변수, 그러니까 일반 타입이 필요한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의 타입, 메소드의 매개 변수 타입, 반환 타입, 지역 변수 타입으로 쓸 수 있고, 범용 함수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t를 쓰고 필요한 데서 그 t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t를 내가 이렇게 정의했으면 이 t를 그냥 t로만 쓰는 게 아니라 t 스타 앞에 컨스트 붙일 수도 있고 t 참조 등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는 우리가 int를 쓴다고 해서 그냥 int만 쓰는 게 아니라 인테저 포인터도 쓸 수 있고 인테저 참조도 쓸 수 있듯이 t를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복잡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타입 인자를 줄 때 그냥 A를 주는 게 아니라 A 스타, A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해석이 되게 복잡해져요. 그래서 복잡해질 수 있는데 복잡하게 우리는 안 쓰고 프로그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정의하면은 이제 그 범용 함수를 호출해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그때는 뭘 제시해 줘야 돼? 타입 인자를 제시해야 돼야 돼. 요번에 나는 t로 int를 쓰겠다. 요번에 나는 t로 std string을 쓰겠다. 이런 것들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게 타입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범용 함수를 호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써요. 생략한다는 거예요. 생략. 여기에 int를 안 쓰고 생략을 해요. 그러면 이 10을 보고 10을 받으니까 t가 뭐가 돼야 돼요? int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int를 내가 써줄 수 있고 생략할 수 있고 생략하는데 이렇게 쓰면 일반 함수처럼 보이니까 범용 함수를 호출한다는 걸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렇게 돼가지고 예전에는 범용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생략을 못했는데 17부터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략하면은 이제 요 t를 하나 받는 생성자가 있으니까 17이 오니까 int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범용 클래스에서 타입 인자의 생략은 항상 가능한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생략해도 컴파일러가 올바르게 유추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인자를 지정해야 되겠고 지정하는 방법 또
쓸 때 생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 함수를 만들 때 매개 변수의 그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도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 equal int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t를 뭘로 해석해요? int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도 기본 인자를 지정할 수가 있고, 기본 인자로 이렇게 타입이 아니라 앞에 있는 타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a int가 되면 t1, t2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int가 되는 거죠. int 더블 하면 t1은 int, t2는 더블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인자. 근데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할 때 일반 변수도 같이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size tc equal 10. 그래서 얘는 이제 일반 변수가 되겠죠. 쓸 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잘 안 나와. 이렇게 만들면은 이 리스트에서 t는 뭐가 돼요? int가 되겠고, c는 얼마가 돼요? 20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공간을 얼마 확보해요? 20개 공간을 확보해서 이제 그 클래스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 매개 변수를 나열할 때 그 일반 변수도 같이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템플릿 프로그램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프로그램 할 때 일반 어떤 특정한 타입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가상의 타입 t를 하나 매개 변수 만들어 놓고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를 또는 그 클래스 쓸 때에는 타입 인자를 지정해 주거나 생략해 가지고 컴파일러가 유추하게끔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범용 함수를 만들었어요. 아니면 범용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범용 함수와 범용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내가 타입 인자로 이 범용 함수를 5종류의 타입 인자를 가지고 호출했어요. 그러면 컴파일러가 뭘 하냐? 컴파일러는 5개의 함수를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int, double, string, 뭐 학생 뭐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각각에 대해서 함수를 t 자리를 뭘로 바꿔요? int로, double로, string으로 바꿔가지고 5개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타입 인자를 다른 종류의 타입 인자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더 많은 함수가 정의가 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템플릿 블로팅이라 그래요. 근데 나는 함수 하나만 정의했는데 실제 exe 파일은 어떻게 돼요? 매우 커지겠죠. 함수들이 5개가 정의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면 n개가 정의되니까 그거를 템플릿 블로팅이라 한다. 내가 사용하는 타입 인자만큼 클래스나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컴파일러는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2번 문법 검사를 합니다. 2번. 2단계 검사를 해요. 첫 번째는 언제 검사를 해? 그냥 타입 인자 없이 타입 매개 변수 사용된 그 형태를 문법 검사를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검사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 어떤 타입을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문법적으로 올바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타입 매개 변수 t를 가정해 놓고 어떤 타입인지 생각하지 않고도 한번 할 수 있는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냐? 타입 인자의 호출을 만나게 되면은
그 함수를 만들어요. 그 인자 가지고. int면 int 갖고 만들어요. int 갖고 만들면은 그 함수는 뭐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의한 일반 함수와 똑같아지겠죠. 그러면 그 일반 함수를 다른 일반 함수를 검사하듯이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템플릿을 쓰면은 대부분 맞지 않는 타입을 쓰게 되면은 무슨 오류가 돼요? 언제 오류가 나와요? 2단계 검사, 두 번째로 검사를 할 때 문법 오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검사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두 번 컴파일러는 문법 검사를 해요. 실제로는 내가 타입 인자를 5개 썼으면 한 번 타입 매개 변수 형태로 검사를 하고 5개 함수 만든 다음에 각각을 다 문법 검사를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컴파일러가 이 타입 인자가 쓰여지면은 그 타입 인자를 이용해서 함수를 새롭게 정의해야 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우리는 구성을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만들면 클래스를 헤더 파일에 정의하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의 정의는 별도 파일에 하죠. 근데 이제 템플릿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C++에서 번역 단위는 어떻게 돼요? 소스 파일 단위죠. 소스 파일 단위로 모든 것을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소스 파일에서 번역하다 보니까 범용 함수를 특정 타입 인자 갖고 호출하고 있어. 그럼 컴파일러는 뭘 해야 돼? 그 범용 함수를 정의해서 코드에 추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추가를 하기 위해서 다른 파일을 참조해야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템플릿은 이렇게 외부 파일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헤더 파일에다가 다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페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제 우리가 이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 타입 인자로 원시 타입을 쓸 수도 있고 무거운 객체 타입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객체 타입을 쓰든 원시 타입을 쓰든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매개 변수들은 뭘로 받아야 돼요? 참조로 받아야 돼요. 얘가 값전달로 구현했으면 원시 타입을 쓰면 아무 문제는 없는데 객체 타입으로 타입 인자를 쓰게 되면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컨스트를 쓰고 있고요. 요걸 만드는데 first와 second라는 이름을 지우고 set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set first, set second로 정의하지 않고 set const u, set const v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정의할 요 순간 1차 검사에서는 얘와 얘는 uv 다르죠. 다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될까? u와 v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여기도 int가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에러가 2단계에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매개 변수를 만약 쓸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분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u와 v가 같은 타입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용함수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하나 좋은 거는 여기에 이제 t 쓰고 여기에 t를 쓰니까 뭘 확신할 수 있냐면 v1과 v2는 같은 타입이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용 함수로 프로그래밍 하게 되면 범용 템플릿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하게 되면은 t를 쓴 위치들이 있을 테고 그 t들은 다 똑같은 걸로 바뀔 테니까 똑같은 타입이 쓰여질 것이라는 걸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고요. 좀 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 시간 관계상 이제 뭐 만들면 되는데 어떤 게 또 있냐면은 범용 클래스나 범용 함수를 만드는데 특정 타입에 대해서는 좀 다른 걸 해야 돼. 다른 것들은 상관없는데 특정한 타입 인자가 오면은 조금 구성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specialization, instantiati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int 버전만 따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스택은 int 버전을 따로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근데 이건 그냥 예시만 드리는 거고 어떤 범용 함수나 범용 클래스를 만들 때 한 가지 타입은 기존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그거를 이런 식으로 내가 타입을 실제 지정해 가지고 구현해 가지고 그 버전에 맞는 애를 따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specializ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static 멤버를 혹시 추가할 때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이 클래스가 있으면 이 클래스는 타입 인자를 5개 다른 걸 쓰면은 몇 개가 만들어져요? 5개를 정의해서 쓴다는 거죠. 그러면 요 스태틱 변수도 몇 개 만들어져? 5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태틱 변수가 모든 이 타입과 무관하게 모든 그 A 클래스가 공유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타입 인자로 된 어떤 클래스에서만 공유가 되는 스태틱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태틱 템플릿 클래스에서의 스태틱 변수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겠고 템플릿 클래스를 일반 클래스가 상속받을 수 있고 일반 클래스 상속받으면서 자식 클래스를 범용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고 범용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자식 클래스도 범용 클래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할 수가 있고요. 또 일반 클래스를 만들면서 그 중에 하나의 메소드만 범용 함수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매개 변수를 정의할 때 가변 인자를 만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C++의 경우에는 일반 함수를 만들 때에는 가변 인자 함수를 만드는 게 어려워요. 그 printf 만들듯이 만들어야 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범용 함수를 만들 때에는 타입 가변 인자를 만들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입 네임 ts를 쓰면은 가변 인자 타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ts는 몇 개가 여기에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ts 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몇 개가 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ts 했을 때 여기에 3개, 4개, 5개의 인자가 올 수 있는데 그 인자들은 모두 같은 타입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변 인자라고 해서 나중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t 점점점 점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함수도 가변 인자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바에서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ARGS가 몇 개, 여러 개가 올 수 있는데 다 뭐가 와야 돼? int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C++에서 템플릿에서 이렇게 쓰면은 얘는 정수들만 다 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 다양한 타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타입이 올 경우에는 그것을 코딩하기가 가능할까요? 일반적인 경우엔 코딩하기가 어렵습니다. 타입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코딩을 해요? 그래서 가변 인자가 다양한 타입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타입을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가변 인자는 어떤 경우에 많이 쓰냐면은 똑같은 타입을 여러 개 받는 함수를 만들 때 저 가변 인자를 많이 써요. 똑같은 이것처럼 3개 오든 4개 오든 5개가 오든 다 더해서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이런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면 처음에 4개, 그 다음에 이렇게 4개가 오면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나 나머지로 나눠서 프로그래밍을 리커시브하게 합니다. 그러면 얘가 쭉쭉쭉쭉 돌다 보면은 나중 되면은 하나만 전달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만 받는 애를. 그래서 2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프로그래밍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래밍하는 게 번잡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접기 표현식이라고 하는 어떤 것을 C+17에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나중에 좀 더 고급적으로 C++ 쓰고 싶으시면 이제 한번 익혀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요거는 아까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이 완벽 포워딩을 이제 이해하려면 요 인플레이스 백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고 완벽 포워딩을 하기 위해서 이제 C++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요 2개짜리면은 무슨 타입의 변수예요? 매개 변수가 2개짜리면 R-value 참주죠. 근데 그 템플릿에서 요 2개짜리를 이렇게 쓰면은 걔를 R-value 참조로 해석을 안 하고요. 뭘로 해석하냐면은 어디 갔냐? 안 나오냐? 안 나오냐? 오이씨. 그 이름이 안 나오네. 쟤를 포 참조인가? 그렇게 이름을 다르게 불러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R-value가 아니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제 완벽 포워딩을 구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완벽 포워딩을 내가 구현하고 싶으면은 그 인자들을 어떻게 그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의하게 되겠고 사용은 구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std forward를 이용해 가지고 요 a를 그 다른 함수한테 전달해 주면 돼요. 그러면 a가 L-value면 요 f에 어떻게 전달돼요? L-valu로 전달되고 R-valu면 R-valu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 포워딩을 구현하고 싶으시면은 템플릿으로 함수를 만들게 되겠고 그 템플릿으로 만들 때 요 앰퍼센트 2개짜리를 쓰게 되겠고요. 그 2개짜리는 R-value 참조로 해석이 안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받아가지고 다른 함수로 넘길 때는 뭘 써야 돼요? std forward를 쓰는 거예요. std move와 std forward의 차이는 std move는 무조건 L value를 뭘로 바꿔요? R value로 바꾸는 거예요. std forward는 원래 받은 애가 R value면 R value 바꿔주고 L value면 그대로 L value로 남겨줍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 포워딩을 구현할 때는 이 두 개짜리와 std forward를 써야 되겠고,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 완벽 포워딩을 구현할 때 참조 결합 규칙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애가 되냐면 바처럼 썼는데 요렇게 썼어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쟤를 기계적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두 개짜리인데 t에서 요 t를 a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뭔지 해석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와 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없애냐면은 얘와 얘가 만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되고, 이렇게 만나면 얘가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가 이거고 다른 게 둘이면 다 뭘로 바꿔요? 그냥 하나짜리로 바꿔요. 근데 두 개가 만나면 얘를 두 개짜리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 룰까지 이제 이용해가지고 C++는 완벽 포워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되게 복잡한 개념이지만 이제 가만히 오랫동안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내용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C++를 조금 더 고급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제 완벽 포워딩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고, 그 완벽 포워딩을 이해해야 이제 인플레이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스 개념을 이해하려면 가변인자, 인플레이스 뉴까지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우리가 앞으로 강의할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조금 빨리 중요한 내용만 가려서 이제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요일 날 또 강의가 있는데 수요일 날 나머지 것들 좀 설명드릴 건데, 기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8장 객체부터 여기까지로 생각해서 잘 준비하시면 되겠고, 우리 숙제했던 거, 또 실습 시험 봤던 거, 퀴즈 문제들, 예전 시험 문제 이런 거 참고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